자, 그럼 풀이를 시작해 보겠다. 1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주기율성 A와 태양 주변의 생명 가능지를 나타낸 거다. 보기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가는 주기율성 A, 별 A인데 생명 가능지대가 지금 1AU보다 어느 쪽에 형성이 되어 있죠? 안쪽에 형성이 되어 있죠. 안쪽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의 광도는 태양보다, 지금 태양은 지구가 있는 1AU 부근에서 생명 가능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기율성 A는 태양보다 광도가 어떻다? 광도가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바로 나와 있네요. 광도는 별 A가 태양보다 크다. 틀렸죠. 작다가 돼야 됩니다. 작다. 니은 수명은 별 A가 태양보다 길다. 우리 광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명은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었죠? 수명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표면 온도는 태양이 별 A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광도가 클수록 표면 온도도 높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광도가 더 높은 태양이 더 높다. 디귿도 맞는 설명. 자, 리을 행성 A에는 물의 기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자, 행성 A는 지금 생명 가능지대보다 더 바깥쪽에 있죠.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물이, 자, 어떻죠? 생명 가능지대에서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한다면 그것보다 더 멀어진다면 중심별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물은 기체 상태보다는 고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체. 그래서 리을은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그림은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냈다. 밑에 보기를 보고 그림이랑 비교해보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기읍, 지각에서는 O, 산소, Si, 규소 두 원소가 전체 질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잠시. 형광펜을 놓고 왔네. 질량비라고 나와있고 우선 기역에서는 지각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 제일 위에 그림만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어떻죠? O, Si, 산소, 규소 합치면 50%가 훌쩍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는 설명. 니은, 지구 전체에서는 Fe, 철이 산소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구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지구 전체 자료만 보면 되겠죠? 자, 철과 산소, 눈으로 비교해봐도 누구의 면적이 조금 더 넓습니까? 철의 면적이 조금 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그러니까 철은 지금 요만큼의 면적. 그 다음에 산소는 요만큼의 면적이니까 눈으로 봐도 철의 면적이 더 넓은 걸 볼 수 있죠.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맞고. 디귿. 철과 마그네슘은 지각보다 지구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다. 이번에는 지각과 지구 전체를 비교해야 되니까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지각, 제일 아래에 나와 있는 지구 전체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철과 마그네슘을 합한 것. 우선 밑에 지구 전체에서는 대략 선생님이 봤을 때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정도 차지한다면 저기 위에 지각에서는 이게 요 정도밖에 안 되죠. 두 개를 더해봤자.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구 전체에서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표는 주계열성 ABC의 질량과 생명 가능지대의 폭, 각 별에 거의 원궤도로 공전하고 있는 행성의 공전궤도 장반경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우선 여기서 봐줄 거는 질량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질량. 그 다음에 생명 가능지대의 폭. 마지막으로 행성의 공전궤도 장반경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 먼저 보면 기역번에 동그라미 기역은 0.2보다 크다. 동그라미 기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은 주계열성 A에서의 모든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A에서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을 풀 때도 A와 비교하는 것이 좋고 동그라미 니은을 풀 때도 A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기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A와 B를 비교해보면 B는 우선 A의 중심별의 질량인 0.5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크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0.2보다 어떨 것이다. 클 것이다. 그래서
기획본 보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본 보기. 동그라미 니은은 0.5보다 클 것이다. 자, 이거는 자, 방금 했던 거를 거꾸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A에 비해서 훨씬 넓기 때문에 질량 또한 어떨 것이다. 질량 또한 0.5보다 높을 것이다. 그쵸?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A의 행성에서는 기체 상태의 물이 B의 행성에서는 고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것이다. 자, 우선 A 행성에서의 기체 상태. 자, 이거는 공전궤도 장반경. 이거는 1 근처의 값이기 때문에 지구와 비교를 해야 돼요. 지구와. 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정도라고 해볼까요? 뭐 1AU 여기서 여기까지 1AU라고 합시다.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태양. 근데 지금 별 A는 태양보다 질량이 어떻죠? 별 A는 태양보다 질량이 0.5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가 1AU보다 어떨 것이다. 1AU보다 더 작을 것이다. 별 A 1AU보다 생명 가능 지대가 더 짧게 있겠죠. 폭도 좁으면서. 근데 지금 A 계에서는 행성이 어디 있다고? 1AU보다 더 멀리 1.3AU에 지금 행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성.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에서 훨씬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중심별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못 받을 것이고, 따라서 고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겠죠. A에서 바로 걸러져 버리네요. 고체 상태의 물.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B는 어떨까요? B는 생명 가능 지대가 태양보다 훨씬 멀리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B는 생명 가능 지대가 저 멀리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B. 근데 지금 행성이 위치한 위치는 여기죠. 여기 행성. 요쯤에 행성이 있을 것이다. 생명 가능 지대는 여기인데. 그럼 생명 가능 지대보다 훨씬 안쪽에 행성이 위치하기 때문에 B의 행성에서는 오히려 물이 기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림은 지구 환경에서 탄소의 분포, 1750년 이후에 탄소의 양을 계략적으로 나타낸 거다.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자, 탄소의 대부분은 직권에 정해져. 인쇄하다 보니까 그림이 좀 잘렸는데, 그 화질이 좀 깨졌는데, 이게 10의 7제곱인가요? 7제곱이고, 여기도 석회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10의 7제곱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뒤에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이 곱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직권에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억은 맞고, 기권보다 수권에 더 많은 탄소가 분포한다. 기권, 수권이니까 대기 판단해야 되겠고, 해수 판단하면 되겠죠. 어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수권에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디귿번 1750년 이후 증감량의 변화가 가장 큰 영역은 기권이다. 증감량.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여기 증감량이 나와 있죠. 1750년 이후 증감량. 뭐 안에 숫자가? 괄호 안에 숫자가. 그래서 괄호 안에 숫자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을 읽어주면 됩니다. 증감량의 변화니까 절대값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44라고 되어 있나요? 마이너스 244라고 되어 있는 직권에서 변화량이 가장 크다. 리을 지구 전체에서 분포하는 탄소의 양은 어때요? 우리 이거는 그 열린 게, 닫힌 게 할 때 그걸 생각해주면 좀 좋겠는데, 우리 지구에 있는 물질은 밖으로 나가지 않죠.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순화하는 과정에서 지구 전체의 양은 항상 일정해야 합니다. 일정. 그래서 리을로 틀렸어요.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와, 네임펜으로 하니까 좀 번졌네. 네임펜을 쓰면 안 되겠어요. 단면으로 뽑아올 거예요. 양면으로 뽑아가지고.
자, 그림 가는 지구 자기권을 나는 목성의 오로라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읍 벤 앨런대는 외권에 해당한다. 외권이죠, 외권? 외권 맞습니다. 자, 우리 기권을 구분할 때 10권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자기권은 기권에 포함되지 않고 기권보다 더 밖에 있는 외권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목성에도 자기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자, 이거는 문제에서 목성에 뭐를 나타낸 것이다? 오로라를 나타낸 것이다. 오로라. 자, 오로라는 행성의 자기장에 갇힌 고에너지 입자. 자기장에 갇힌 안 보여. 행성의 자기장에 갇힌 고에너지 입자가 누구랑 꽝 부딪히냐? 아주 그 미세한 그 행성의 기체 입자와 부딪혀요. 기체 입자랑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요거는 그 물리 시간이나 화학 시간에서 배우는 건데, 기체 입자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좀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 들뜬 상태였던 기체 입자들이 다시 되가라앉으면서 나오는 빛이 바로 오로라의 정체예요. 어쨌든지 간에 행성의 자기장에 갇힌 고에너지 입자와 기체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로라가 생긴다는 것은 그 행성에 자기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기장. 그래서 그냥 나는 우리가 꼼꼼하게 볼 게 아니고 그냥 오로라가 있네? 그럼 목성에도 자기권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번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는 주로 적외선과 전파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다. 아니죠. 뭐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애들. 생각해봐. 우리가 뭐 치료를 받을 때 적외선 치료 받잖아요. 원적외선 치료 이런 걸 받는데 그만큼 적외선은 그렇게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자외선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진 입자들이 고에너지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네. 정답은 기응리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알아둬야 돼요. 파장이 붉은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파장이 길다. 파장이 길어질수록 에너지는 낮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파장이 푸른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고 에너지는 고에너지 입자를 띠게 됩니다. 고에너지에 빛이 되는 거죠.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수권과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무슨 층입니까? A, B, C, D, E, F, G. 한번 마음속으로 말해보고 출발하는 게 좋겠죠. 됐나요? 순서대로 혼합층, 수홍약층, 심해층,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이 되겠습니다. 자, 기읍 가는 구성 성분에 따라 나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의해 구분한 것이다. 쉼표 뒤에 설명은 맞죠? 나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의해 구분된 것이 맞는데, 가는 뭐에 따라서? 깊이에 따른 수온에 따라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구성 성분은 아니에요. 구성 성분은 대부분 그냥 해수, 물이겠죠. H2O. 염류가 섞여 있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파란색으로 하고 있지. 자, B층과 E층은 연직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다. B층, 수온약층이죠. 수온약층과 E층, 성층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에서는 그래프가 지금 수온의 패턴이 바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온약층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수온약층은 아래로 갈수록 수온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층이고, 나에서는 성층권의 특징을 모르더라도 이 층의 기온 분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야 되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한 층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 맞고. 디귿번 A와 D층의 두께는 저위도보다 중위도에서 두껍다. 자, A층, 혼합층. 우리 저기 2점짜리 풀이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A는 중위도, 그 다음에 저위도. 비교하면 중위도가 더 두꺼웠죠. 두께. 종이를 좀 넓게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D층은 무슨 층이죠? 대류권인데 말 그대로 대류는 온도가 기온이 어쩔수록 굉장히 활발하죠. 높으면 높을수록 활발하죠. 그래서 대류권은 그냥 기온 따라가는 거예요.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저위도가 중위도보다 훨씬 높다. 훨씬 두껍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저위도보다 중위도에서 저위도에서 아니죠. 하나는 맞는 말이고 하나는 틀린 말이죠. A는 어때요? A는 맞는 말이고 D가 틀린 말이죠. D가 저위도에서 더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니은 하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지국의 에너지원과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냈다. 에너지 양, 화산 분출, 태풍의 발생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A, B, C의 에너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있는 단위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또 인쇄가 별로 안 됐네. 거듭 제곱이 얼마죠? 13제곱이죠. 13제곱. 그 다음에 17제곱, 10에, 그 다음에 12제곱. 제일 큰 게 B죠. B가 태양이 되겠고, 두 번째가 지구 내부, 마지막이 조력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기읍, A는 가, B는 나의 현상을 일으킨다. 맞죠? 화산 분출, 지구 내부 에너지, 태풍의 발생, 태양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역번 맞고. 니은, B는 직권의 풍화와 침식을 일으킨다. 맞죠? 태풍 지나가면 난리 납니다. 그쵸? 니은번 맞는 설명. 디귿번. C는 조력 발전에 이용된다. 조력 에너지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5번. 8번. 두 해역에서 측정한 수온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맞는 거 골라봐라. 자, 기역. 표층 수온은 표층이니까 수심이 어디를 보면 되겠죠? 0일 라인은 보면 되지. 0일 라인. 지금 어느 해역이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아야 됩니다. 기억 틀렸네. 그러니까 A는 표층 수온이 여기 이 지점을 읽으면 되는 거고 A의 표층. 그 다음에 B 해역은 여기죠. B 해역의 표층이 되겠다. 수온은 지금 A 해역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니은 풍속은 A 해역이 B 지역보다 작다. 풍속은 어떻게 판단하죠? 바로 우리가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층이 우리가 무슨 층이라고 부릅니까? 혼합층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혼합층의 두께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풍속,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금 어디가 더 두꺼워야 됩니까? B에서 더 두꺼우니까 풍속은 B가 더 크고 A 해역이 더 작겠다. 맞는 말이네요. A가 더 작고 B가 더 크다. 디귿 수온 약층은 이제 시작과 끝의 온도 분포 또는 이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수온 약층이 뚜렷한 거죠. 그래서 A 해역이 더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 해역이 더 강해야 돼.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개는 따로 올릴게요.